아이들은 부모가 물어보지 않으면 답하지 않아요. 아이한테 뭔가 가치 있는 귀한 것들을 알려주시려면 질문이 달라야 돼요. 신문을 저는 꼭 보라고 하고 싶어요. 신문에서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광고예요. 오, 신문에서 광고를 본다고요? 광고는 무조건 봐요. 광고는 더 많이 봐요. 책 속의 육아 정보, 자녀 교육 정보를 쏙쏙 뽑아드리는 키워보라 그 첫 시간인데요. 오늘 질문력, 부모의 질문력이라는 책의 유명한 저자분이시죠. 김종원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만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원 작가입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교본고와 함께 촬영할 수 있어서 기쁘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책을 한 120권 정도 썼고요. 그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사명감처럼 있기 때문에 제가 하루하루를 사라지는 게 놔두지 않고 글로 써서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좀 AI가 요새 지금 대유행하는 게 있죠. 챗 GPT를 통해서 지브리풍 푸사를 막 이제 바꾸는 그런 열풍도 불고, 그런데 이런 AI에 대체되지 않는 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브리인가?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브리 이전에 MBTI. 전 MBTI 안 해봤거든요. 제가 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티네? 이래 뭐.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슬플 수도 있는데 근데 MBTI 다 이렇게 매몰돼가지고 다 거기 안에서 해석하잖아요. 저 사람의 사정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AI는 사정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 마음이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배경을 생각하지 않아 모르니까 거기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만이 그 사람이 왜 슬픈지, 넘어지면 왜 아픈지, 격려가 왜 필요한지를 알고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아이가 가져야 할 힘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전 여러분 아이들이 챗 GPT 이런 것도 아는 것도 좋지만 저는 글쓰기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챗 GPT 같은 것은 굳이 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책을 120권 냈거든요. 120권 내면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냐. 그러니까요. 한 분야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은 분야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많이 놀라셨죠? 네, 지금 읽는 속도보다 쓰시는 속도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저는 24시간 내내 써요, 글을. 어느 순간에 쓰는 게 아니고 지금도 쓰고 있어. 기자님 이렇게 인터뷰 하면서 PD님 이렇게 본 경험들 다 제 안에 지금 저 텍스트로 쌓이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언젠가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아이는 어디에 있든지 자기만의 세상을 펼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글로 쓰죠. 글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펼친 생각을 어떤 건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내 눈에 담고 글로 쓸 수 있는 아이는 어떤 AI 세상에서도 오히려 더 자기 능력을 뽐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AI는 그럴듯하게 만들어내. 하지만 특별하진 않아요. AI의 다음 작품이 기대돼. 이런 능력은 안 줘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작가가 에세이 내면 예판할 때 무조건 베스트셀러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기대감, 그 작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죠. 그 작가의 생각이 궁금해. 차기작에 대한 제목을 봤는데 이 제목을 어떻게 표현했을지 궁금해. AI는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편집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것들, 어디서 봤던 것들.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글로 쓸 수 있고 표현하고 그 쓴 것들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어떤 세상에서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자유롭게.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글쓰기를 되게 싫어할 거예요. 보라보라님은 글쓰기 좋아하세요? 좋아는 하는데 자리를 잡기까지가 쉽지 않은 것 지금 같아요. 한숨 쉰 것 같은데. 네,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은 더 싫어하죠. 근데 저는 이런 글쓰기를 싫어하는 아이를 둔 부모님께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금 120권 썼지만 저는 또 전공이 글쓰기도 아니에요. 글쓰기 배운 적도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저 마찬가지로 제가 글쓰기를 되게 싫어했어요. 일기 쓰고 이런 거 별로 다 싫어했어요. 네, 모든 거 다 싫어했고 독후감 쓰라고 이렇게 숙제 내주잖아요. 그러면 막 2시간 동안 2줄 쓰고 막 그랬어요. 진짜요? 네. 근데 그 중에 저희 할머님의 도움이 있었는데 할머니 한마디. 그 한마디가 어떤 거였냐면 제가 그날도 마찬가지로 한 2시간 동안 2줄 쓰고 있었어, 독후감을. 자책감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오시더니 사랑하는 종원아, 우리 종원이는 마음이 되게 깊어. 그래서 그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끌어내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그런데 할머니는 그렇게 오래 걸려서 쓴 네 글을 읽는 게 되게 행복해. 종원아, 할머니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네. 써,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 따뜻해. 따뜻하죠? 네. 여기서 할머니가 저한테 준 게 뭐였냐면,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내가 느낄 수 있게 한 게 있어요. 뭐였냐면, 내가 2시간 동안 앉아서 두 줄 쓴 게 같이 얻는 게 아니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시간이었다. 난 그걸 인내하고 있던 거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인내해서 내가 쓴 글을 읽어주는 가장 첫 독자다. 행복해한다. 할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걸 나는 실망시켜주지도 않다. 네. 끝까지 써야지. 이렇게 인내를 왜 해야 되는지, 네. 글을 왜 써야 되는지, 왜 쓰는 게 힘든지. 왜 힘드냐면 가치를 얻는 거는 쉽게 허락되는 게 아니다. 그거 얻으려면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할머님 저한테 그걸 똑바로 알려준 거 아니지만 그 녹아있는 메시지를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한테 뭔가 가치 있는 귀한 것들을 알려주시려면 네. 질문이 달라야 돼요. 그 질문 안에 아이가 깨달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런 게 있어요. 저 후배들 작가가 있어요. 후배 작가들이 저한테 물어보죠. 작가님 어떻게 하면 글 잘 쓸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줘요. 사랑에 대한 시를 써봐. 그런데 사랑이란 단어는 쓰면 안 돼. 그런데 다 읽었으면 사랑이 그려져야 돼. 너무 어렵다. 어렵죠? 네.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신문을 저는 꼭 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신문을 왜 보냐면 세상에 검색과 탐색이 있어요. 검색이 뭘까요? 검색, 손가락으로 하는 검색.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거죠. 네. 우리가 찾는 기사들이 다 검색이에요. 네. 내가 원하는 것만 찾을 수 있어요. 네. 세상에 1000가지 일이 있으면 하나만 깊게 알 수 있어요. 999개 몰라요. 문제. 찾지 않으니까. 탐색은 원하지 않지만 다 모든 걸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신문을 보면 내가 몰랐던 것들, 내가 검색 안 했던 것들, 그 세상에 일어나는 다채로운 일들을 네. 얕게 망의할 수 있죠. 근데 검색은 깊게 이것만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깊게 이것만 아는 사람들이 모이면 네.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 돼요. 유일한 정답. 근데 다채롭게 많이 풍성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어. 그것도 맞아. 너라서 다르고 달라서 특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아이랑 같이 신문을 구독해서 네. 어떤 신문인지는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만 구독해서 신문을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저는 다 읽는 거 안 좋아해요. 다 읽지 말아요. 이거 책도 마찬가지인데 네. 아이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있잖아요. 다 읽었어? 그쵸? 네. 다 읽었어? 다 읽고 노는 거야? 다 읽는다는 말은 결과의 언어예요. 그래서 질문이 더 이상 추가로 나오지 않아요. 저 단답형으로 응, 다 네. 읽었어? 아니요. 됐어. 그럼 다 양치질해.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딴 데로 장면이 이동돼. 근데 읽다가 어디에서 멈췄니? 책 읽다가? 이게 과정의 언어예요. 이 과정의 언어를 하면 질문이 이어져요. 그것도 멈춘 이유가 뭐야? 어떤 문장을 읽고 멈췄어? 그 문장 읽고 어떤 생각했어? 그 생각한 거 어떻게 하면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 네. 이 3단계 질문이에요. 이걸 좀 넣어주면 되는데 이거를 신문을 보면서 할 수 있어요. 신문을 보면서 하는 게 더 좋은 거는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신문 기사 다 안 읽어도 돼. 근데 기사 제목만 읽어보는 거야. 빨리빨리 넘기면서. 그러면서 가장 흥미롭게 생각된 기사 하나만 골라봐. 아이한테요? 그럼 이제 아이가 내가 가장 오래 생각하고 많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을 고를 거 아니에요? 네. 이거에 대해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아는 걸 고르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책 읽는 것보다 완전 달라요. 고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사 한번 쭉 읽어봐. 짧으니까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기사의 제목을 네가 정한다면 뭐로 정하면 좋겠어? 제목을 정한다는 게 왜 위대한 예술이냐면 이 아이가 기사를 읽고 나서 이 기사를 대표할 수 있는 한 줄을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이거 기사 읽고 든 생각이 한 10줄이야. 근데 그거를 제목으로 쓰려면 10줄을 한 줄로 압축해야 돼. 네. 거기에 아이의 지성이 되게 가동되기 시작해요. 이걸 먼저 첫 번째, 흥미로운 장면 읽고 너라면 이걸 기사 제목을 뭐로 정하고 싶어? 이제 한 줄 나왔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뭐야? 세 가지로 얘기하기. 세 가지로 얘기하기가 왜 중요하냐면 모든 논리적인 그 장치의 기본적인 가장 작은 논리 구조가 333 법칙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 세 가지로 한번 이유를 엄마한테 얘기해 줄래?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일상화돼서
습관이 된 아이는 네. 이제 어디 가서도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떨지 않아요. 당당해지겠죠. 떨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잘하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려고 온 거야. 잘 안 해도 돼. 난 내가 알고 있는 거, 느낀 것들을 말하러 왔으니까.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면 떨어요. 못하니까. 어. 그냥 잘하는데 근데 내가 아는 걸 말하러 왔는 곳은 아는 것은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 그 이 신문에 정말 이 세상에 모든 지식이 다 담겨져 있어요. 신문사 보면 기자가 몇백 명이잖아요. 네. 몇백 명이 목숨을 걸고 쓴 거예요. 신문에서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네. 핵심은 광고예요. 신문에서 광고를 본다고요? 광고는 무조건 봐요. 광고 더 많이 봐요.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 광고. 메이저 신문에 5단 광고, 전문 광고 내면 거의 비싸면 1억이거든요, 한 번에. 네. 1억을 내고 매출 50억 회사가 광고 수익을 얻으려면 그 카피가 얼마나 좋아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계속 쓰고 다시 이거를 밤새 반복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날카로운 한 줄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거를 내가 뭐 1,000원 주고 읽을 수 있다? 이거 정말 이 한 장은 어떤 책보다 더 많은 정성. 이 사람이 이거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 회사 망할 수도 있어. 그 광고를 아이랑 보면서 글 쓰는 법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을 한 줄의 카피로 마음을 붙잡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한테 저절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광고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번 신문 볼까? 광고 카피 중에서 네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거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어볼 수 있고 그거를 광고 카피 메모장에서 적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질문하면 뭐 대답하겠냐? 먼저 의식을 먼저 해. 내 아이가 어린데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이는 지금 아이가 할 수 있는 대답을 할 거예요. 어른의 대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할 수 있는 대답을 그때 계속 하다 보면 수준이 나중에 높아지죠. 근데 처음부터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 죽어도 답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부모가 물어보지 않으면 답하지 않아요.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거에 대한 답이 이미 된 것 같은데 아이한테 한계를 스스로 정해버리고 이 질문력에 하는 질문들을 적용해보고 싶지만 아이가 그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미 고민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네요. 질문을 하면서 그 능력을 키워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항상 부모님은 걱정이 많아요. 맞아요. 이걸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벽을 또 세워. 네. 그리고 이건 어리니까 못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맨날 쓰는 말이네요. 그러려면 왜 우리한테 지성이 필요할까? 인간한테 지성이 왜 필요하지? 할 수 없는 것을 도전해볼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또 지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저는 책을 1년에 몇 권 읽을까요? 120권 책을 쓰시니까 120권 정도는 읽으실 것 같은데. 1년에? 네, 1년에 한 권 있는데 네. 제가 한 15년 됐어요. 괴테책만 1년에 한 권씩 읽고 있는데 그러면 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내 아이가 같은 책만 읽는 게 되게 그렇다.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읽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부모님들 걱정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전집 막 이렇게 사놓고 전집 이렇게 많은데 너 이것만 읽냐? 진짜 지금 저희 아이가 그래요. 보던 책만 계속 봐요. 경기책만 계속 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외우려는.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 이현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아이는 자기 삶의 천재로 태어난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먼저 선취성을 덮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덮고 취직하면 선생님이 덮는다.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아이가 된다. 근데 처음에 부모님이 덮는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내 아이가 왜 50권의 전집에서 저것만 읽을까? 반복해서. 한 권의 책을 왜 반복해서 읽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그 분야, 그게 너무나 관심사일까요? 아이한테? 우리 보라보라님 드라마 요즘 뭐 좋아하셨어요? 폭삭 속았수다. 그거 최근에? 네. 아직 못 보셨어요? 보진 않았어요. 네. 만약 봤다고 쳐요? 네. 그 10번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냐고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네. 근데 아이는 20번, 30번 보고 있죠. 같은 책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너무나 좋아해서? 왜 좋아할까요? 너무 질문이 많나? 생각하게 해서 좋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저는 특별히 집중력이 뛰어나거나 인내력이 강한 아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른도 마찬가지. 한도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폭발하잖아요, 결국. 네. 근데 아이가 집중해서 인내하면서 한 책만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 겉에서 보면 집중력이 뛰어나거나 인내력이 대단해 보여. 네. 근데 속에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볼 때마다 새롭다. 볼 때마다 새로운 이유. 제가 책을 1년 동안 한 거 읽는 거
같은 이유예요. 어떤 거냐면 볼 때마다 다른 질문을 하고 있다. 얘가 다른 질문을 하면 책은 다른 책이 돼요. 근데 얘가 다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겉에서는 모르죠. 부모님께서 질문하셔서 내 아이가 왜 한 권만 반복해서 읽을까? 누구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즐겁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게 똑같은 문장이 보이는 게 아니고 오늘 읽어보니까 이게 이거였네. 저기에 이것도 있구나. 그림 제대로 못 봤으면 그림 되게 예쁘다. 그림에 쓰레기통이 있고 여기 뭐 떨어져 있네. 하나 다 보는 거야. 섬세하게. 아이가 약간 예민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한 책을 여러 권 반복해서 읽게 하는 것도 방법이 돼요. 섬세한 감각을 기를 수 있으니까. 예민한 것과 섬세한 것은 비슷하거든요. 한 끗 차이인데 그 한 끗을 좋게 바꿀 수 있다. 부모님께서 그냥 놔두는 것만으로 한 권 반복 읽는 것을 참견하지 않고 놔두는 것만으로